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협상의 전략일 뿐이다, 이런 평가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주는 반응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메가세븐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야간 선물은 미증시가 막판에 반등한 걸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반의 증시는 뭐 비교적 중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 증시는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러셀 2000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이 지수를 견인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죠. 근데 상승한 업종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올라서, 미증시 최근 분위기는 그냥 몇몇 종목이 빠지긴 해도 돌아가면서 그냥 다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다, 관세 이야기 나와도 그렇게 큰 타격감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증권가의 어떤 평가는 대체로 뭐 괜찮은 편입니다. 뭐 미국 우선주의 실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 관세 60% 부과한다고 해놓고 10%면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ING 같은 데서는 뭐 이제 무역 마찰 심해지면 성장 둔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협상의 기술일 뿐이야, 협상의 어떤 전략일 뿐이야,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데, 그 베센트 지명하면서 시장에서는 뭐 관세라든가 뭐 재정 정책 이런 거 후퇴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메시지를 던진 거 봐서는 시장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평가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이런 강경한 발언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저도 뭐 아마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시장은 당분간 어떤 트럼프 또는 머스크의 발언에 출렁거릴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국 반응을 보니까 뭐 캐나다에서는 총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가 이제 트럼프 측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민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뭐 무역 갈등 있을 때 승리하는 측은 없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복할 거야, 이런 언급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멕시코에서는 조금 센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 관세를 부과하면 맞서서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건 뭐 서로에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대화 많이 할 거야, 서한 주고 받을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대화를 할 거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가 이렇게 끌고 가면 다 이렇게 딸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에도 나왔잖아요. 지금도 좀 비슷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증시 관련된 주요 코멘트 보면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다만 조금 변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내년도 전망은 올해보다는 더 올라갈 거야. 근데 올해 상승폭보다는 좀 덜해. 올해 20% 넘게 올라가는데 그거보다는 못할 거지만 어쨌든 올라갈 거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는 메가세븐 이런 종목들 매수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선호한다.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유틸리티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을 더 선호해. 이런 식의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망은 낙관적,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재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 올리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FMC 의사록인데, 뭐 경제가 견조하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향해 가고 완전 고용으로 가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점진적 인하를 선호한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빠르게 악화될 조짐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 일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도 소수가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세진 않은데 뭐 이렇게 평가가 돼서 좀 여기에 이제 안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C 의사록도 시장에 어떤 좀 반전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보냅니다. 지금 경제 좋아질 것 같아요? 소득 좋아질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대요?
그리고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 좋다는데 증시가 내려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뒷받침되고 증권사들의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쉽게 밀리지 않는 예, 그런 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아무래도 자동차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뭐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이제 넘어가고 할 텐데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면 당장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좀 타격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제 빠졌는데 이게 장중 한때 100달러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관세 부과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측에서 반도체 업체들한테 보조금 막 서둘러 지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비판하고 나서서 뭐 자기네들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모든 반도체주가 빠진 건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두 재료가 겹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암젠이 오늘 이제 폭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였거든요. 장중에 257달러까지 빠졌다가 280달러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성과를 공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료 효과가 덜하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효과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닌데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쭉 빠졌다가 아이 그래도 이게 어딘데 이렇게 되면서 낙폭을 줄였고, 암젠이 빠졌다고 해서 다른 이제 제약주들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뭐 쟤들 별로래? 뭐 우리는 좋은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테슬라 빼고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래서 메가세븐이 시장을 견인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하루였다. 그런데 상승 종목 수도 되게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특히 이제 뭐 미국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쪽으로는 자금이 이게 ETF 쪽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출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고 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뭐 돈이 풍부하니까 뭐 증시가 쉽게 안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들은 이제 12월 되면 아시아 쪽도 좀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달러의 추이를 보면 월별로 볼 때 12월에 좀 약세 보이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12월 정도 될 때 신흥시장 쪽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코스피하고 코스피의 소형업종 지수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8일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5번 오르고 3번 빠졌거든요. 근데 소형업종 지수는 8일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뭐 어쨌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좀 쉬나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소형주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중순 넘어가면 양도세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이나 소형주가 좀 고전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제 반대로 아마 이제 이게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중심에는 그 엔터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관들이 지금 수익률 게임 굉장히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JYP 보시면은 기관들 보세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잖아요. 매도가 없어요. 날짜별로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붙었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신 이제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쭉 빠지게 되니까 그때 한정해서 보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KT 같은 이런 통신주들도 기관의 매수가 붙고 있고, 카카오도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기관들의 어떤 빌드업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기관의 매수가 이번 주에 시작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패턴이 하루 양봉 나오고 계속 음봉 나오고 하루 양봉 나오고 계속 음봉 나오고 11월 들어서 이제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저렇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소형주 쪽은 상승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ADR도 보면
지수는 막 주춤거리는데 ADR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만든 지수 왜곡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하면서 좀 이제 막 데일리로 막 출발하는 종목들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알테오젠이 하락하고 있고 이게 또 그 방산주 하락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이 약하고 근데 이 종목들이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여기서 또 반등도 할 거고 상승도 나오고 할 텐데 이런 종목군들에서 자금이 분산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빠지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린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자금이 넘어가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관세 우려는 일단 좀 진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뭐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산발적으로 이제 어제 그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트럼프 하나만 보면 됐는데 이제 머스크까지 체크해야 되냐. 뭐 어제 머스크 발언 하나에 막 방산주 급락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산발적인 어떤 변수로는 계속 작동은 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했거든요. 그 경영진 교체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장에서도 매수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급등락이 너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 안쪽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 코스닥이 조금 더 안정성을 보일 수 있고 거래대금은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줄어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알테오젠이 빠지고 2차전지로 그 자금이 갔는데 어제 2차전지가 또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시 알테오젠 2차전지로 역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갈 수도 있어서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되는 업종들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저도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 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원래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가던 종목인데 이게 엇갈렸다. 그러니까 엇갈리게 된 계기는 아마 AI, 엔비디아 이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놓고 보면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서 역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TSMC는 주춤하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두 종목의 수급이 바뀌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유입되면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자사주 매입에 뭐 기관들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가세가 되면 뭔가 큰 흐름의 또 다른 변화가 또 시작되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저항이 이제 6만 원 또 앞두고 있으니까 저항으로 작용하느냐, 새로운 시세로 또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느냐, 이게 시황상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이방 들어오신 김에 둘 다 좀 꼭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